명태균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또 거부권 행사할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래도 수사가 더 급물살 타고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이거 막 터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짚어보면 가장 당내에서 치열한 선거가 지금 대선 경선이거든요. 역대 가장 치열했던 그것도 공방전도 그때 있었죠. 예를 들면 뭐 가장 유명한 박근혜 이명박의 경선. 그 다음에 지난 대선에서 뭐 이재명 이낙연의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저희 명태균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대선 주자급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당장 홍준표, 오세훈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이 대선을 나가겠다고 하는 이준석도 거론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 진영에서 명태균과 이 사람이 뭔가의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고 정보를 만약에 입수하자라고 하면 정치권에서 입수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를 오늘 통과를 했기 때문에 결국 최상목 대행이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거부를 한다고 하면 다시 또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생각지도 못한 결론이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그간 봤을 때 어떠한 특검도 출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이렇다 이탈표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판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만한 진영은 아마도 이제 책을 막 따끈따끈하게 낸 친한계 쪽의 움직임과 국민의힘 쪽에 아마 중립지대 의원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 대선 주자들의 가장 그 안달복달한 그 조급증이 생긴 이유는 윤석열이라는 이 피청구인을 손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 부족이고 시간 싸움에 완전히 휘말려가지고 대선을 그르칠 가능성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대선에 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명태균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신들이 흔들어 볼 수 있는 하나의 뭐 선택권이 된다라고 하면 흔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되고 아마 국회 일정이 잡히고 최상목 대행의 선택을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뭐 사실상 뭐랄까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꽃놀이패이기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요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막 사실 이 흔들리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이게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왜냐면 그래서 뭐 요새 여의도에서는 그런 말도 하는데 명 묻은 사람이 있고 명 안 묻은 사람이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친명계 비명계 국민의힘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여기도 이제 명 묻은 친명 비명. 네, 명 묻은 파와 명 안 묻은 파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1위를 하고 있는 김문수 장관은 명태균과 연관성이 전혀 드러난 게 없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사실 명태균과 연관성이 있기가 시기적으로 좀 어렵죠. 그리고 오히려 명태균 수사 들어왔을 때 당사 열어줬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유력한 두 명의 후보는 명태균 게이트 우리 털고 가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과정이고 근데 그러네요. 당내에서 세력 기반이 넓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은 이거는 사기꾼의 협잡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골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네. 통과에 뭔가 네. 통과가 될 수도 있다. 이탈표가 많이 그리고 생기면서 그런 저는 얘기네요.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토론회인데 누가 일단 그 무대 위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한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말싸움 중에 정점을 찍을 만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진실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대의 패부를 찌를 수 있는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 칼싸움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 녹취 파일이 또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희가 잠깐 잘못 재생하긴 했지만 오세훈 시장 관련된 녹취가 또 나오거나 혹은 홍준표 시장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한동훈 그 후보가 막 갑자기 들고 나와서 자 화면을 보시죠 막 이래버리면 이거는 그렇죠. 뭐 사실 경선판이 그대로 정리가 되는 거죠. 오세훈 본인은 안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 본인이 혹시 나온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모든 게 근데 사실은 저는 윤석열 씨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막 두기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이 파면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좀 변수가 생겼다는 게 우리가 다룰 두 번째 뉴스잖아요. 시간이 네. 조금 남았는데 예. 그거 그래도 중요한 뉴스니까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두 번째로 마지막에 다룰 이슈가 헌재 구인 체제 윤석열 탄핵의 영향은이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왔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이 어쨌든 손을 만장일치로 들어줬고요.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명령을 직접적으로 뭐 헌재가 우리가 그 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일단 일축했고요. 다만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장을 일단 보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최상목의 워딩이라서 그러니까 뭐 이미 결론은 나왔는데 시기를 아마 선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이 바로 또 구인으로 출발하는 거냐. 그것도 헌재 내부에서 좀 약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제가 오늘 법률 변호사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구인으로 가게 되면 변론갱신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변론을 또 재차 열어야 되라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최종 진술까지 다 끝났는데 또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또 길게 늘어지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도 용납하기가 어렵겠지만 중요한 건 헌법재판관들이 이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다. 사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바로 조속하게 임명을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변론 갱신일이라고 해서 변론을 지정을 했을 겁니다. 구인 체제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근데 최상목 대행이 조속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 길밖에 안 남았어요. 지연해서 임명을 하면 사실 그냥 갈 겁니다. 8인 체제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마은혁 재판관이 기피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심판에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의 판결에는 내가 참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8인 체제로 판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선고일이 지정되기 전에 재판관이 돼서 마은혁 재판관이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변론갱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판단은 어떤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릴까 이 계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최상목 대행이나 여당의 판단은. 근데 오늘 제가 이 기사를 쓰고 왔는데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가고 8인 체제든 9인 체제든 헌재의 시간은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또 권성동 대표는 한덕수 총리 복귀 때까지 임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암시하는 바가 있나요? 그거야 뭐 이제 아까 앞서 설명 주신 대로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는 지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고 이미 헌재에서 얘기했듯이 윤석열 탄핵 심판 이전에 그러니까 감사원장 탄핵건, 국무총리 탄핵건을 어쨌든 완결 지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워딩을 쓴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불안한 게 이거를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정치적인 법률 판단하는 기관이니까 헌법 판단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을 좀 잘못해가지고 혹시나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은 이재명 대표 2심 공직선거법 2심 선거 그 이후까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저기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좀 불안함도 3월 약간 있어요. 26일 이후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끼리는 뭐랄까 책임을 좀 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어떤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자꾸 뭔가 지연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변론 기회 같은 경우에도 11차까지 올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6차만 할 것 같더니만 8차가 되고 10차가 되고 하는 걸 보면 재판관들이 어떤 그 여론의 어떤 부담?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세력들의 어떤 준동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는 제가 뭐 우리 김한 기자께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요거를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지금 2심 구형이 나왔고 네. 이제 선고일자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3월 26일에 2심 선고 나오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네. 이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헌법재판소 결론이 조금 미뤄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는 관련이 없죠. 논리적으로는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여지가 있다. 이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서면 그것도 이례적인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례적인 일이 되면 또 뒷말이 따릅니다. 근데 지금 일단 평의가 개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평의 개시라는 건 뭐냐면 변론은 다 끝났고 최종 선거에 앞서서 주심 재판관이 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이런 정도의 사안에서 2주 이상 끌고 간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긴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법조인들이나 언론들이 한 3월 10일 때 정도의 선고를 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26일 선고까지 그러면 한 열흘 정도 상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 보고 가자. 근데 마침 말씀하신 것처럼 5개의 지금 탄핵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때문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다 자격 뭐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러니까 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저는 근데 그 헌재가 그렇게 되면 그 정무적인 부담을 쥐는 게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러면
누구에게도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복잡할수록 좀 정석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정석으로 갈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 책 나와서 오픈런 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 100분 토론 나와가지고 이 계엄이 다 누구 탓입니까? 한동훈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저도 충격받았어요. 그 순간에 당연히 이재명 때문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아니시더라고요. 요거 대선 이야기 재밌지만 앞으로 계속 나눠주실 거니까 다음 시간에 부탁드리도록 하고 오늘 끝장 뉴스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건 어쨌든 명태균 씨는 정말 대단한 권력을 공동으로 만든 사람이었다는 게 네. 맞다. 지분을 요구할 정도가 되는 사람이었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계엄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 아직 의혹 수준이긴 하지만 관련이 되어 있을 어떤 가능성이 식으로든 상당히 결부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정리하고 그 얘기가 또 대선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두 분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취재해 오셔가지고 계속 좋은 네. 소식 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끝장 뉴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라이브로 끝장 뉴스 진행하는데 요거 끝나면 바로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최승병 박사가 나와서 전해드리는 트럼프 시대에 이 조선업에 끼치는 영향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알려진 것과 좀 다르다고 하니까 해설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김한 한결의 기자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